실험을 안 하겠다고 무너뜨린 장면이에요. 예. 귀신병이 도대체 뭐죠? 귀신병 약간 오싹하기도 하고 약간 무서운데 귀신병이 도대체 무슨 병인 거죠? 그 풍계리 쪽에서 핵실험을 하다 보니까 그 방사능 피폭으로 인해서 생기는 병인데 북한 사람들은 그게 핵실험으로 인한 병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병명도 또 진단명도 제대로 안 나오는 사람들이 그냥 원인 모르게 죽어가니까 그런 것들이 귀신병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번에 우리 국감에서도 이게 발표가 됐는데 풍계리 지역에서 오신 탈북민들이 피폭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죠. 안녕하세요. 저는 함경북도 길쭉은 곰송리 풍계리 가까운 곳에서 탈북한 김규림입니다. 전에는 핵폭탄인 거를 모르고 그냥 자랐어요. 거기서 이제 송이버섯 캐러도 우리가 사회에 나와서 이제 많이 갔었어요. 근데 언젠가부터는 제가 22살인가 21살인가 그때 갑자기 경비 아저씨, 군대 아저씨가 나타나서 여기 들어오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농촌동원도 한번 시빌리하고 풍계리, 곰송리 이렇게 삼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시빌리까지는 농촌동원 나갔는데 풍계리는 절대 안 가더라고요. 네. 금지구역이구나. 예. 핵실험 갱도를 파고 있는 걸 혹시 알고 있었나요? 몰랐어요. 핵실험도 모르고 귀신병이란 것도 몰랐어요. 근데 계속 꽝꽝 소리만 나고 그게 무서워서 막 우리 거기서는 헬기도 막 이렇게 땅으로 내렸다가 올랐다가 하루에 한 4시간씩 연습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때는 학교 다닐 때인데 학교 이렇게 막 가방 가지고 가면 그 헬기 군대 아저씨들이 이 근처에 오지 말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더 심각한 건 뭐냐면 그 갱도 공사를 하러 나간 정치범들. 사실 이거는 거의 우리가 고려를 하고 있지 않은데 방사능 이제 오염되거나 그거 할 때 입고 들어가는 옷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북한 당국이 돈이 없기 때문에 그걸 다 입힐 수가 없어요. 그 공사를 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 다 입힐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치범들을 몰아가지고 다 하다 보니까 이제 엄청나게 희생이 저는 불가피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학교 졸업할 때가 89년도, 90년도 제가 졸업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계속 꽝꽝 소리 나고 아무튼 막 코피도 막 흘리고 제가 코피를 왜 흘렸는가 여기 한국에 와서 알았어요. 죄송한데 그 반에 다른 친구들도 코피를 많이 쏟았나요? 예, 제 친구 차정순이라고 걔도 많이들이요? 예, 똑같은 친구인데 걔도 코피 흘리고 결국 시집가서 여기 무슨 갑상선 암 걸려가지고 제 친한 언니가 딱 우리 집 뒤에서 살았어요. 갑자기 감기다. 오늘은 감기 걸렸다. 내일은 방광염 왔다. 이러던 게 한 달 만에 백혈병으로 딱 죽었어요. 한 달 만에. 아무래도 이제 그 핵실험이라는 것은 워낙 이제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중국이나 미국 같은 데서 다 이제 사막지대에서 이제 핵실험을 했죠. 근데 한반도 같은 좁은 지역에서는 핵실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 핵실험을 하는 순간 자연수가 다 오염되기 때문에 다 방사능이 오염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풍계리 지역에서 만약 핵실험을 한다고 하게 되면 다 대피시켜야 되는데 대피도 안 시켰어요, 그냥. 그러니까 대피도 안 시키고 이제 핵실험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피폭이 되겠죠. 얘기만 들어도 너무 좀 무섭고 안타까운데 혹시 그럼 다른 이만갑 식구분들은 이 풍계리에서 떠돈다는 그 귀신병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저는 한국에 와서 동창회도 하고 하는데 저희 친구가 최근에 온 친구가 재작년도에 왔어요. 근데 그 친구한테서 우리 반에 성희라는 애가 있는데 성희가 결혼을 해가지고 길주를 간 거예요. 근데 가가지고 2년인가 살다가 갑자기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죽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진단을 못 받고 그냥 이유 없이 그냥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가지고 근데 그 동네에서는 그렇게 이유 없이 죽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귀신병이다. 왜냐면 병원에 가게 되면 분명한 암이면 암, 결핵이면 결핵 분명한 진단이 있어야 되는데 진단명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북한에서 무슨 뭐 조사를 할 거야, 치료를 해줄 거야 이게 안 한다 보니까 핵실험 이후에 피해자들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길주명초는 본래 병이 생기는 곳이 아니라 병 나는 곳이었어요. 원래 반소적으로 소문났기 때문에 일제시기 일제 통치 때도 3.1운동 다음에 제일 가장 큰 폭동이 바로 길주명천 무장폭동인데 그들이 오랫동안 싸웠어요. 그 만탑산을 근거지로 해서 한국에서 싸울 수 있어. 그만큼 산세가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병 나는 고장이 생긴데 원래는 병 치료하는 고장이었죠. 아, 어떡해. 너무 안타깝다. 함경도의 기묘한 이야기 두 번째는요. 함경남도 신포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진우 씨, 신포시는 어떤 곳인가요? 과거에는 동해를 접한 작은 어촌마을이었는데 이게 사람들이 이제 모이면서 큰 어장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신포라는 뜻이 새롭게 번창한다는 뜻의 신포시라고 지었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신포급 잠수함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죠? 이게 신포 재련소에서 나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신포급이라 불렀거든요. 재련소가 있어요. 예. 그 심포가 무시무시한 북한판 연쇄살인사건 들썩인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야기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강찬호 씨. 예, 91년도 초에 그 신포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이 한 6개월 동안 네. 그 12명을 이제 살해해서 12명 살해해서 이제 그 아이들을 이제 그 시신을 이제 훼손했죠. 장기를 훼손하고. 예,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 13번째 되는 그 사건 때 그 아이가 이제 탈출을 하면서 이제 막 고함을 지르니까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잡았던 이제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아니 그런 사건을 수사하다 보면은 유력한 용의자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명수배 포스터 같은 그 수배지를 배포합니까? 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이제 주민반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인민반장이라고 하는데 인민반 회의를 할 때 공지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이런 사람을 보면 신고를 하시오라는 그런 수배지는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뭐 다양한 얘기들을 들었는데 이 신포시에서 일어난 그 살인 사건의 범인은 결국 잡혀서 어떻게 됐나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박용식이라고 이제 그 살인범이 잡혔는데 북한은 보통 이제 그 살인자는 무조건 처형시킵니다. 그래서 공개 처형을 하는데 다 사람들 모아놓고 처형을 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살인자는 무조건 다 처형시킵니다. 근데 가장 더 무서운 거는 그 사람이 돈만 있으면 살인을 쳐도 살아남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하고도 사는 사람들 네, 많다고. 되게 많아요, 북한에서는.